안녕하세요.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강 고민들 미리미리 음미약국 박은미 약사가 꼭 알려드려요. 날씨가 더워지면 약국에서 피임약을 찾는 여성분들이 늘어납니다. 여행 때문에 생리 주기를 좀 늦추고 싶을 때 혹은 피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약국에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부작용은 줄이고 목적은 확실하게 달성하는 피임약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두 가지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프로게스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구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성 호르몬 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프로게스틴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게스틴은 프로게스테론처럼 작용하는 합성 황체 호르몬 계열 전체를 의미합니다.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피임약 2세대, 3세대가 있는데요. 제품들이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2세대는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에이리스, 미니보라 같은 제품이 있는데 장점은요, 3세대에 비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많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입니다. 반면에 그 구조가 남성 호르몬과 유사해서 안드로겐성 부작용, 예를 들어서 여드름, 붓기, 그다음에 몸에 털이 조금 더 많아지는 다모증, 체중 증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안정성 자료가 많아서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혈관 건강이 우선인 분들에게 1차적으로 선택되는 제품들입니다. 3세대는요. 이제 핵심 성분은 데소, 게스트렐, 게스토텐 같은 프로게스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머시론, 마이보라, 멜리안, 디어미순. 아마 약국에서 이 제품들을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세대의 단점인 남성 호르몬성 부작용, 체중 증가, 여드름, 획기적으로 좀 줄여놓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세대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주의점은 2세대에 대비해서는 혈전 생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피부 트러블, 부종에 민감한 젊은 여성분들은 보통 3세대 많이 찾으시겠죠. 2세대와 3세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세대 제품으로는 미니보라, 라니아, 에이리스 같은 제품들이 있고 안정성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혈전 발생 위험은 3세대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여놨지만 여드름이나 부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3세대 머시론, 마이보라, 멜리안, 디어미. 여드름이나 체중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유의하게 감소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대신에 혈전 위험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 없는 피임약 복용 법칙. 만약에 내가 피임 목적으로 복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생리 시작 첫날부터 21일간 쭉 복용을 하신 다음에 7일간 휴약을 합니다. 보통 이 휴약 기간 동안 생리가 나오고요. 생리가 끝나지 않더라도 7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 패키지 뜯어서 21일 동안 복용을 시작하시면 되세요. 피임약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피임의 실패율이 상승하고요, 부정출혈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행 목적이라면 혹은 중요한 시험 일정 때문에 생리를 미루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에서 10일 전부터 미리 복용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주기가 정말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7일 전부터 드셔도 되지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넉넉 잡아 10일 전부터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행 기간 내내 계속 복용하시다가 일정이 끝난 후 복용을 중단하시면 대부분 이틀, 3일 이내에 생리가 시작됩니다. 간혹 약국에 오셔서 내 생리 예정일이 뭐 이틀이나 3일 후인데 혹시 피임약 지금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유는 이 생리 주기에서 배란일 이후에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생리 예정일 이틀, 3일 이때쯤에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자궁 내막이 붕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호르몬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리를 미뤄야 한다면 미리미리 일정 계산하시고
예정일 7일에서 10일 전부터 피임약 복용 잊지 마세요. 피임 목적으로 내지는 생리 미룰 목적으로 피임약을 드실 때 살다 보면 약 복용하는 걸 깜빡깜빡 잊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복용을 잊은 지 12시간 이내다라고 하면 생각났을 때 바로 드시고요. 원래 먹는 시간에 하나를 더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12시간을 경과했다라고 하면 생각난 즉시 드시고 원래 먹는 타이밍에 한 번 더 드시지만 내가 이게 피임 목적이었다 할 경우에는 7일 정도는 반드시 다른 피임법 병행하셔야 되세요. 중고등학생들 피임약 복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경구 피임약은 생물학적으로 엄격한 시작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초경 후 생리 주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청소년들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만 35세 이상 이때는 혈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피임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약은 아니지만 결핵약이라든지 갱년기 영양제에 들어있는 세인트 존스 워트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쉽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속이 메스껍다든지 울렁거리는 증상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성분이 위장관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따라서 아침에 복용하시거나 공복에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녁 식사하자마자 바로 드시거나 취침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약을 복용했는데 4시간 이내에 구토하셨다라고 하면 약 성분이 흡수가 안 됐다 생각하시고 바로 다시 한정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피임약을 복용하고 이제 첫 달부터 3개월 이내에는 부정출혈, 흔하게 60% 이상의 여성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생리량이 적은 점상출혈, 그러니까 팬티에 살짝 묻는 정도도 있고 생리처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조금 낮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는 이 피임약에 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두고 보시는 게 더 좋고요. 3개월 이후에도 이 증상이 계속 지속돼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프로게스틴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성분이 다른 프로게스틴 함유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세대를 바꿔서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피임약을 복용하고 처음 3개월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서 가벼운 메스꺼움 혹은 가벼운 두통 있을 수 있고 가슴이 좀 붓는 듯한 유방압통 있을 수 있고 경미한 체중의 변화나 약간 붓는 듯한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문 증상이기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중대한 부작용이요. 만약에 한쪽 다리 혹은 종아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든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흉통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혈전 때문인데요. 보통은 에스트로겐 함유한 피임약 단독 복용했을 때 기본적인 위험도를 1이라고 한다면 35세 이상인 분들이 피임약을 먹었을 때 혈전 생성 위험은 증가하고요. 하루에 15개 이상 흡연을 한다라고 하면 혈전 위험도 7배에서 9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혈관 위험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사실은 맞겠죠. 평소에도 시야가 이제 뻗뜩하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피임약 복용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피임약 이외의 피임법을 고려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지 않은 프로게스틴 단독 제제 제품을 의사 처방 하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만 35세 이상인데 흡연까지 하신다. 절대 금기입니다. 간혹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혹시 흡연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혈전,
그 혈전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미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피임약 찾기. 우선 복용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행이나 생리 일정을 미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정일로부터 7일 그리고 10일 전부터 미리 연속해서 복용하시면 되고요. 피임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내가 고민되는 부작용이 뭔지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여드름이나 붓기, 살찌는 게 싫다라고 하면 3세대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혈전 위험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2세대 제품 쓰시면 좋고, 그 울렁거림이 심해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가능하면 가장 낮은 제품을 취침 전 또는 식사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피임약 복용하고 나서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벼운 메스꺼움, 가벼운 두통, 불규칙한 그 부정출혈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리 한쪽에 심한 통증, 붓기, 시야가 번쩍거리는 편두통이라든지 흉통, 호흡 곤란 있다라고 하면 즉시 복용 중단하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피임약 완벽한 복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저녁 7시면 7시, 8시면 8시 가능하면 알람 맞춰서 규칙적인 시간에 복용하세요. 내 몸에서 원하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시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3개월 이상 부정출혈이 지속된다. 아니면 강의를 들었는데도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하시고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 선택하시고 안전하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미약국 박은미 약사였습니다.